이렇게 특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검찰과 경찰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조사받기 어렵다더니 대선이 끝나자 이번엔 특검 때문에 어렵다는 식인데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이런 식의 버티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내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5일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응해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선 명 씨와 소통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검찰로부터 정식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 측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관련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최근엔 JTBC에 특검 공포하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도 안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전엔 대선을 이유로, 대선 이후엔 특검을 명분 삼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정식으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한 검증은 특검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이 출범한 뒤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자, 윤석열 씨가요. 네. 경찰 2차 출석 요구에 불응 의견서 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본인을 향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었던 거를 방해하려고 예. 했었던 그 시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6월 5일에 있었던 1차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았고요. 예. 6월 12일자로 이제 2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윤갑근 변호사가 국수본에다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공수처가 애초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예.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그 자체로 위법이다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기존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다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끝났던 사안을 다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응했더라도 나머지 그 대통령 경호처소 공무원들한테는 피의자나 공무원들한테는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수사고 잘못된 영장 청구였으니까 예.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오히려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먼저 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 우리를 조사할 게 아니고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예. 체포영장 실제로 집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된다. 뭐 예.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김건희 씨는 원래 대선 끝나면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예. 이제 대선 이후로 조사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뭐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으니까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네. 조사를 받아야 될 테니까 굳이 검찰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결국 그냥 수사나 조사를 받기 싫다. 그래서요? 뭐 이런 취지로 좀 보이는 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예. 체포되는 게 정치적 투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더 낫다. 예.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뭐 여의도에서의 추측도 있긴 합니다. 뭐 그쪽의 판단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정말 이분들은 법을 자기 좋은 대로 막무가내로 해석을 하는군요. 정말 보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당한 그렇습니다. 파면된 민간인이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배짱을 부릴 수 있다는 게 과연 어디까지 통할지 예. 실제로 특검이 속도를 낸 뒤에도 그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속보 하나 들어있는 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경찰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입건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입주를 했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용해야 될 뭐 PC라든지 예. 혹은 뭐 관련 서류, 뭐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예.
없이 아예 비워져 있었다. 대통령실이 텅 빈 상태였다라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전산 장비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미 고발이 돼 있었는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라는 방침입니다. 일단 뭐 PC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적법한 조치를 했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들의 주장인데 이관시킬 것들을 이관시키고 뭐 이런 조치를 했을 뿐이다. 예. 뭐 손상시키거나 은닉하거나 멸시시키거나 뭐 이런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될 차기 정부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식으로 사실상 업무를 못하게 방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다 보니까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 부부는 빨리 체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면은 어떤 법의 엄정성을 위해서라도요. 이 한 행위에 비하면 빨리 체포를 해서 수사할 윤석열 씨 예. 같은 경우에 2차 소환 통보일이 이제 내일인데 예. 뭐 내일도 안 오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소환 통보 예. 거부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뭐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는 한 바로- 두 번 정도 뭐 이제 소환 통보에 예.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전직 대통령을 지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뭐 지난번 사례를 보면 한 3번까지 정도 예. 뭐 그렇게 이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긴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특검이 출범할 거기 때문에 뭐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부담을 특검으로 넘기려고 할 수도 있어서 예. 뭐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인신 구속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건은 충분히 뭐 성숙됐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뭐 검찰이나 경찰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특검과의 역할 분담을 뭐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느냐 이런 예. 것들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이 조금 움직입니다. 경찰이 그래가지고 윤석열 나와 이렇게 나와 안 나가 안 나온대요. 안 나가라고 윤곽근 변호사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 얘기 나왔어요. 왜 소환에 불응하냐라고 했더니 의견을 이렇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 무효다.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 조사는 응하겠다라는 것이다 라면서 뭔가를 내주는 듯한 내가 성은이 찾는 거야. 만극하여이다 이 개 이렇게 나올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뻔뻔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피의자라는 걸 몰라요. 죄를 짓고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야 검찰 안 나가. 야 내가 무슨 야 경찰 안 나가. 지금 자기네들 왕인 줄 알아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아직 문이 닫혀 있는 줄 안다. 네. 새로운 세상에 맞다는 걸 모른다. 무죄 확신 100% 낙천적인 성격만. 자, 윤석열은 아직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법적으로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100%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60%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진짜로. 큰일 났네. 이렇게 예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자, 그래요. 이거 빨리 내란 특검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특별히 국수본에서 포렌식도 하고 CCTV도 계속 확보를 해서 수사 밑그림을 좀 그려놓고 네.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이 지금 이제 임명되고 뭐 팀 꾸리고 사무실 가고 집기하고 또 복사해서 가져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동안 저는 경찰에서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수사를 좀 꼼꼼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본부장을 빨리 임명해서 이 밑그림 내란 특검에 김건희 특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여력이 없는지 민정수석실에서 아직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증거는 사라지거든요. 사라집니다. 지금 윤석열 재판 계속 진행 네. 중에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에서도 6월 5일 내일 부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나가겠다는 거죠. 네, 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의 사고방식 안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평생 검사로 살았던 그의 인생에서 경찰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와 별건으로 지금 어떤 혐의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발로 가서 무언가를 조사받는 모양새는 내지 않고 차라리 무언가 탄압받는, 사실 뭐 탄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제 그렇게 모양새를 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너무 웃긴 거예요. 누가 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본인이 그렇습니다. 피의자로 구성이 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거를 네. 대통령이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했다고 진술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알만한 말도 네. 안 되는 변수인데 그런 네. 식으로 하면서 나는 이 범죄의 혐의자가 아니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비화폰 삭제 지시한 부분도 네. 경호법상의 여러 가지 위법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네. 이 부분도 내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네. 나는 소환 조사는 아니고 서면 조사면 받는다는 취지로 답을 하는데 이거 경찰이 특검하기 전에 예.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해가지고 우리 법이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상부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거짓말이 한두 상부는 개가 대통령이 아니라서요.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다. 뭐 사실 헌재 재판에서 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요원이라고 했던 거짓말까지 했던 분이고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그 일관성에서 봤을 경우엔 거짓말 세계관에서는 아니 그도 정말, 있다고 일관성 보이는데요.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이제 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분이 MBC 라디오에서 했던 인터뷰를 보면 아직도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분한테 현타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그런 세계관에 있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인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서 김건희 씨가 비공개로 하면 내가 나가줄게 뭐 거의 이런 태도 아닙니까 지금. 부인도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 한두 언론 개냐고요.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구성되는 게 많은데 이분이 네.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의견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법리적으로 이게 무혐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 안 차가지고 김건희까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김건희의 범죄 혐의라는 것은 일단은 수적으로 윤석열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지금 특히나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왔던 여러 공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려면 뇌물죄가 구성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자당의 공천, 여당의 공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법꾸라지 같은 면모를 여러 개로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설득력 있는 법리 해설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누가 믿습니까? 네. 검사가 전형적으로 믿겠습니까 이게? 사법농단 때 네. 그 양승태를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주장했던 바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이제 김건희 씨는 그 직권남용 혐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윤석열 씨의 어떤 그 세계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언제 깨질 것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저는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그 순간 윤석열의 세계는 깨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 먼저 갈 거라고 보세요? 누가 먼저 구속될까? 김건희 씨를 먼저 구속 예, 영장을 치지 구속을, 않을까라는 영장을,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여튼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의 재구속 영장이라고 하는 것도 직위원 판단이라는 게 있고 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혐의들도 약간 이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수사가 좀 더 많이 되어 보이는 김건희 씨는 검찰에서 먼저 영장을 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지금 그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직위원 판사 관련된 건데 그 이분 개인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 멈춤, 일단 멈춤 상태예요. 이것도 좀 이대로 그냥 가는 건지 법원 내부에서 이런 분한테 그냥 내란 재판을 맡겨서 갈 건지 조사를 해서 끝내든지 네. 되게 그 어정쩡한 그렇죠.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런 의혹을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재구속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죠. 경찰이 심지어 이제 그 소환장을 보내는데도 불응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해야죠. 해야죠. 뭐 해야죠. 네. 뭐 할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어차피 그 출범할 거여서
특검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 근데 특검을 기다리면 과연 오히려 이게 해결이 자기들이 될까요? 더- 지금 보니까 특검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고 특검으로는 용서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닌가 싶고 아직도 네. 이제 과거에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다는 그 네. 인식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네. 누가 특검이 되더라도 검찰 출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에 대한 선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 출신은요. 특검 안 시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네, 부분들은. 꼭 깨셔야 됩니다. 꼭 예. 깨야 됩니다. 예. 정말로 더 악랄한 분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예. 지금이라도 빨리 경찰 출석하시고 예. 와이프 검찰 출석시키는 게 예. 그나마 싸게 맞다. 맞는 길이다 싸게 설명드립니다. 맞는 길이다. 아유, 네. 삼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고 네. 남아있는 절차는 특검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특검부 임명되고 이제 수사팀 꾸려지고 나면 본격적인 수사 언제부터 시작될까? 그런데 이제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죠. 특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임명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오늘 라디오 방송 출연을 해서 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윤석열 부부의 이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거 1, 2차 지금 다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입장이 있고 그러면 이제 체포를 불사할 것이냐 이 얘기.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들 법적으로 자신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어제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여전히 대통령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제 집행을 불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체포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뭐 사유도 충분하지 않은데 일단 안 나가고 보겠다라는 거고 마치 여전히 대통령과 영부인인 것처럼 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대통령 부부를 가리키는 정황과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에 이제 배우로 지목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은폐됐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CCTV 같은 것도 다 이제 그렇죠. 확보를 예.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굉장히 좀 탄력이 붙은 모양새이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 재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마치 여전히 대통령인 것처럼 굴고 있는 모양새가 진짜 탐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 질서를 이게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가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보통 소환 통보를 이제 3번 정도까지는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번째를 통보하면서 이미 어떤 날짜를 공개한 것도 사실 경찰 입장에선 강수를 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안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강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일종의 이 본인은 나름대로의 여론전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 집회 통해서 뭐 김문수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 낸 것도 그렇고 이제 계속 나름의 정치 활동과 전선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예,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힘이 없죠. 저는 그리고 경찰도 뭐 이렇게 2번째 공개 경고를 한 만큼 3번째는 저는 바로 강제 집행할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들이 대통령 예우를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냥 이 무지성으로 무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살아온 그 흔적인 것 같고요. 전 좀 특이했던 게 그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최상목 특검법 중에 국민의힘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저는 내란일 줄 알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공천 개입이 껴있고 다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고법 앞에까지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발작을 일으키는 게 조사하기 좀 편할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알아서 많이 자수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을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만큼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는 것 도둑이 아니겠느냐. 재배절인다. 예. 네. 자, 이 특검은 어찌됐건 시작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특검법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브리핑을 계속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뭐 국민들도 다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법 얘기 나온 김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하고 나눴던 대화가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뭐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수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과거 정부 대체로 그렇게 했다. 근데 특검이라는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것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3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나도 딜레마다. 이 얘기를 그 국무위원들 앞에서 했어요. 하니까 막 고개를 끄덕였다는 네. 거 아니에요, 몇 분이? 그러니까 그 고개를 끄덕인 분들도 있고 네. 전 정부 국무위원들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무회의 시간에 자기들끼리는 또 나름 발언을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 얘기를 한다고?
약간 해와 바람에서 그 방법을 쓰신 거 아닐까요? 따뜻하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나그네 옷을 다 옷을 벗길 벗겨놨더니 봤죠? 너네들의 지인제를 알려주시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서 브리핑하는 거를 문제 삼는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도 예. 있고. 근데 그거 이미 윤석열 특검 때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이 다 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3대 특검을 왜 지금 하냐 뭐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길길이 날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이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거부권 때문에 야당 시절에 추진을 예. 못했던 거고 왜 여당 되니까 갑자기 특검을 하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거부했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한다면 네.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네 뭐 삼권 분립이네 삼권 분립을 해치는 요소니 뭐 위헌적 요소니 정치 보복이니 이런 프레임들이 그냥 너무 공세적인 프레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고 와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일단 냅다 반대하고 보는 거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게 많길래 이걸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여긴 정신을 못 차렸다. 근데 좀 반대해 준 게 고마워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이 제대로 보강이 돼가지고 발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특검법이 됐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까 영남주류 때문에 이제 네. 그다음에 얘기를 못 네, 했는데 영남주류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는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슈가 될 본인의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김건희 특검은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 3특검이 결국에는 한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하고 다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최혜병 특검도 결국은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려고 한 거냐, 누가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그토록, 그리고 왜 최혜병 사건의 그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고 했느냐. 그 배후에 보면 그리고 이종호가 왜 3분의 1 체크하고 이런 말을 했냐. 다 김건희 씨하고 연관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그렇죠. 건진 게이트 그렇죠. 뭐 샤넬백 뭐 할 거 예. 다 이제 김건희 씨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로 수렴이 되는 네. 3특검이기 때문에 내란의 배후가 누구냐. 이걸 또 밝혀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엔 이게 다 만나는데 핵심은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보수 정당으로서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정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치 행위로 버텨보려고.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지난 1,700만 표 이상으로 그 이재명 심판했죠.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걸로 민의는 끝난 거다.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버티고 법원에 가서 빨리 재판해라 이렇게 요구한들 통하지 않는다. 예. 지금부터는 자성하고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지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 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니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선거 앞두고 정치 탄압하는 거 아니냐. 조만간 이 프레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이제 없다. 예. 이런 생각이 이게 좀 이제 듭니다. 짐작이 가능한 어떤 행보들을 네.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지금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에 나올 헤드라인이 대충 기대가 됩니다. 예. 영남 주류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영남류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요? 주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계속해서 거기 꽂혀 있나 봐요 지금. 그냥 주류가 머릿속에서 안 나. 정확합니다. 오늘 저는 한잔합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었던 게 이 특검을 두고 이제 이게 추사해야 될 건이 총 합치면 이제 35건 정도거든요. 혐의로만 보자면 그렇죠. 예. 혐의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검사 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래서 뭐 일반 수사에 들어가는 인력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사의 어떤 공백 상태를 좀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아니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150명의 검사가 그러니까요. 투입될 예. 때는 맞아. 검찰 수사 공백 얘기 누가 하나 꺼냈습니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뭐 봐주기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검찰의 모든 수사가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 3대 특검 그것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윤석열과 관련된 김건희와 관련된 그리고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이 진상을 밝히는 일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수사 공백을 들고 나오는 것인지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이런 정신승리와 네거티브에만 갇혀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진짜 좀 정말 화가 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